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이선희님의 인연이라는 노래를 가장 좋아해요. 이 노래는 멜로디도 참 좋지만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애틋해서 노래를 다 들으면 명작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답니다. 특히 고달픈 삶의 길에 당신은 선물인걸이라는 가사는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을 울리는 것 같아요. 이 가사처럼 고달팠던 저의 과거에 선물 같은 분이 계셔서 그분을 떠올리며 사연을 처음으로 보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 저는 지금 중견기업 품질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24살에 이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 일이 힘들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남들보다 진급도 빨랐고 제가 갓 30살이 되었을 때는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이렇게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사느라 연애와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이 되고 나서 얼마 후 회사의 신입 남자 직원 김인철이라는 분이 새로 들어왔어요. 인철 씨는 성격이 꽤 밝았고 주위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다른 사람들을 웃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일하는 눈치도 빨라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해내는 사람이었죠. 저는 인철 씨에게 일을 알려주며 친해지게 되었고 점점 회사 일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들도 공유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외동이었고 부모님과 함께 사는 데다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덕에 출퇴근도 같이 하고 가끔 술 생각이 나면 부담 없이 단지 내 편의점에서 맥주도 한 잔씩 했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생활 방식이나 집에 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인철 씨는 주말 오전에는 항상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어머니는 독실한 교회 신자이지만 크게 강요를 하시지는 않는다고 했고 인철 씨는 어린 친구들과 놀기 위해 교회에 다녔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 지금까지 교회에 다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매주 교회에 가긴 하지만 딱히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저와 인철 씨는 주말 오전이 아니면 밖에서 종종 따로 만났고 이러한 시간이 쌓여서 자연스레 이성적인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먼저 제가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유머러스 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으셨어요. 그날 예비 시어머니는 저에게 딱 하나만 물어보셨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태어난 날짜와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교회에 다니시는데 사주를 보시려는 것처럼 물어보시니 왜 물어보시냐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로는 표정이 그다지 좋지 않으셔서 마음에 걸렸죠. 그래도 제게 싫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셔서 원래 조금 낯을 가리시는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서 예비 남편이 우리 집으로 인사를 왔는데 우리 부모님은 제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더 늦기 전에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예비 남편을 두 팔 벌려 반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비 시할머니께도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시할머니는 우리 아파트에서 자동차로 1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주택에서 소소하게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어요. 처음으로 예비 시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 솔직히 정말 많이 긴장했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4살이었는데 제 주변 친한 친구들은 이미 다 결혼을 했던 상태였어요. 결혼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기 아들은 귀하지만 며느리는 천하게 대하는 시댁 어르신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예비 시할머니가 계신다고 하니 앞으로 정말 힘들겠다며 제 걱정을 많이 해주었습니다. 저는 예비 시할머니 역시 그러신 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에 걱정하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할머니 댁에 갔어요. 원래 그날 예비 시부모님도 같이 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그날 일이 생겨서 같이 못 가시고 저와 예비 남편만 할머니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어서 오라고 반겨주셨어요. 솔직히 저는 친구들에게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시댁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터라 예비 시할머니께서 반겨주시는 것이 제가 정말 반가워서 반겨주시는 게 아니라 이 집에서 일할 사람이 와서 반겨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비 시할머니의 호의를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예비 시할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정말 예쁘다고 칭찬을 하시며 거실 소파에 앉아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에 가서 찹쌀떡과 인절미를 가지고 오셨어요. 예비 시할머니는 손자 며느리가 온다고 해서 직접 만들었다고 하시며 찹쌀떡을 건네주셨습니다. 원래 저는 떡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지만 제가 온다고 만드셨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이 떡은 꿀을 발라놨는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가만히 보시던 예비 시할머니는 제게 앉아서 먹고 있으라고 하시더니 부엌에 가셨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려야 하나 싶어서 부엌에 따라가니 절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거실에 앉아 떡을 마저 먹고 있는데 예비 시할머니는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 부엌에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보니 식탁에 각종 나물 반찬들과 잡채가 한가득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나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가 손맛이 없으셔서 나물을 무쳐도 하나도 맛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나물 반찬은 정말 맛있었어요. 제가 한 그릇을 싹싹 비우니 예비 시할머니는 잘 먹어서 너무 예쁘다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라도 하려고 했더니 예비 시할머니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니 제가 치우겠다고 하니 나는 내 며느리한테도 설거지 안 시켰다고 하며 저를 부엌에서 밀어내셨습니다. 예비 시할머니의 힘이 어찌나 세시던지 저는 그대로 밀려서 거실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거실에서 예비 시할머니께서 직접 타주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또 혼자 부엌에 들어가시더니 이번에는 나물이며 떡을 한가득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줄 것이 이거밖에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얻어먹고만 온 것 같아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더니 가족끼리 무슨 그런 말을 하냐며 그냥 한 번씩 내 생각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시할머니까지 계신다길래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 예비 시할머니는 인자하시고 저를 어린 손녀 보듯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뭔가 어릴 때 돌아가신 저의 할머니가 다시 오신 기분이 들어서 마음이 따뜻하고 푸근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각자 집에 인사드린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예물과 예단은 다 생략하고 신혼집은 당시 저와 부모님이 함께 살고 있던 집으로 정했습니다. 부모님은 원래 제가 결혼 후 지금 사는 집을 월세로 내놓고 차로 5분 거리인 신도시로 이사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친정 부모님이 남에게 월세를 주느니 딸의 신혼집으로 주는 게 낫겠다며 사시던 집 명의를 제 명의로 돌리고 그곳을 우리 신혼집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저는 시댁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어요. 친구들은 저의 이런 상황을 듣고는 자고로 친정은 가깝고 시댁은 멀어야 좋고 게다가 시할머니까지 계신다고 하니 결혼 생활이 쉽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예비 시아버지는 정말 인자하시고 좋으셨고 예비 시어머니는 딱히 저를 완전히 반기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말이 많으신 분은 아닌 것 같기에 괜찮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예비 시할머니는 한 번 뵙기는 했지만 정말 좋아 보이셨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문제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결혼식 신혼여행까지 성황리에 마쳤어요. 그리고 결혼 후 시댁에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시댁에 갔는데 시아버지는 아직 회사에서 퇴근하시기 전이셨고 시할머니는 시댁으로 오고 계시는 중이라 시어머니만 계셨어요.
신혼여행은 잘 다녀왔니? 너는 이제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얼른 아들부터 낳아야 한다. 아들을 낳아서 양반집 김씨의 대를 이어야지. 안 그러니? 자녀 계획도 중요하지만 사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당장은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어요. 자녀는 저와 남편이 회사 일이랑 잘 생각해서 천천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는구나. 빨리 아들을 가져야지. 안 되겠다. 빨리 아들이 생기도록 기도라도 해야겠어. 시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지도 않는 제게 아들을 빨리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며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손을 잡고 앉아서 아들을 얼른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고 분위기가 이러다 보니 저도 얼결에 같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친 후 시어머니는 아들을 가지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머니는 결혼 후 정식으로 시댁에 처음 왔으니 이제 밥을 먹게 음식을 차리라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부끄럽지만 결혼 전에 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친정은 다들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느라 집에서 밥을 먹지 못했고 주말에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었어요. 어쩌다가 엄마가 찌개 같은 것이라도 끓여서 밥을 먹게 되더라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바로 조리가 되는 즉석밥을 주로 이용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한 번도 쌀을 밥솥에 넣어 밥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리에는 그다지 소질이 없는데 갑자기 요리하라니 너무 황당했고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래 우리 집은 풍습이 며느리들이 처음 시댁에 오면 음식을 직접 해서 어른들에게 요리 실력을 검사받는단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요리 실력을 알아야 살림을 어떻게 가르칠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니 너도 빨리 주방으로 들어가서 얼른 밥이랑 반찬이랑 국이랑 좀 끓여봐. 뭐든 해오란 말이다. 시어머니의 황당한 말에 남편은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하지도 않은 주방에 가만히 서서 뭘 어찌해야 하나 당황스러워하는데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오셨어요. 시할머니는 제가 저번에 좋아했던 밑반찬을 가득 들고 오셔서는 당분간 회사 일하고 집 정리하느라 밥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 테니 이 반찬들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는 내 손자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려거든 가만히 안 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손자 며느리가 생겼으니 외식하자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댁에 처음 왔는데 며느리 음식 솜씨 좀 봐야 한다며 안 된다고 하고 시할머니는 너는 처음 시댁 왔을 때 음식 하기는 했냐고 하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얼른 외출 준비나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시할머니의 말씀에 우리는 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 덕에 좋은 음식을 다 먹네. 고맙다. 우리 며느리, 우리 이렇게 가족이 되었으니 앞으로 잘 지내보자. 그래, 우리 그렇게 꽉 막힌 사람들도 아니니 앞으로 가족으로서 재밌게 잘 지내자. 힘든 일 있거나 인철이가 괴롭히면 꼭 나한테 말해. 내가 인철이 아주 눈물 쏙 빠지게 혼내주마. 인철이 너 혜정이 괴롭히면 이 할미가 가만히 안 둔다. 원래 처음에는 며느리가 직접 차려준 밥을 얻어먹어야 한다는데 혜정이 넌 할머니 계셔서 참 좋겠다. 너는 처음에 밥상 차렸니? 밥도 제대로 못 앉힌 주제에 무슨 말이 그리 많아. 어디서 지금 시애미질 하려고 드냔 말이다. 내가 언제 너한테 시애미질 했니? 물론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해야죠. 도리? 너는 기본 도리는 다 했고 어디 한번 너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읊어주랴? 내가 너 많이 참고 있는 거 알지? 시할머니가 언성을 높이시며 하시는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댁에 처음 오자마자 아들 낳으라고 하고 밥상 차리라고 다그치던 시어머니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든든한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아 좋았어요.
그렇게 외식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집에서 가만히 있던 남편에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아까는 너무 서운했다고 하자 그 자리에서 저를 두둔하면 앞으로 어머니가 저에게 시집살이를 시킬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까 그 자리에서는 화가 많이 났지만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니 또 마음이 사르르 풀려서 다음부터는 잘하라고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혼 후 첫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처럼 아침부터 엄마를 모시고 교회에 가야 한다며 나갔어요. 저는 남편 없는 신혼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기도까지 해서 혹시라도 교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저에게 교회 다니자는 말은 일절하지 않아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교회에 다니시니 제사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교회에 다니자는 말도 하지 않으시니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시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벌써 오후 1시였어요. 원래는 예배가 끝나고도 남을 시각이었는데 아직도 남편이 오지 않아서 전화를 해보니 결혼했다고 축하 인사 받느라 오후 늦게나마 집에 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혼자 점심을 먹고 심심해서 친정에 놀러 갔어요. 친정 부모님은 첫 주말인데 왜 혼자 있느냐고 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교회에 갔다가 늦게 온다고 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는 시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은 며느리에게 제사나 교회를 강요하던데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친정에서 엄마와 시간을 보낸 후 오후 5시쯤에 다시 신혼집으로 갔습니다. 집 앞에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이제 막 와서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집에 있지 않고 혼자 어디 갔다 왔냐고 물으시길래 할 일이 없어서 친정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친정행이야? 제정신이야? 네?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 가지 말라는 법이라도 있나요? 제가 친정에 간 일이 제정신이냐는 욕을 들을 만큼 잘못한 일인 거예요? 당연하지.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은 이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해. 그게 며느리다. 인철 씨는 결혼해도 자기 엄마랑 교회 다니면서 저는 왜 엄마를 보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주말마다 혼자 집에 있어야 해요? 왜요? 남자랑 여자랑 같니? 그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야. 그리고 네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인철 씨가 뭐니 인철 씨가. 감히 너 입에서 남편 이름을 올려? 안 되겠다. 아무래도 며느리 교육 좀 해야겠어. 내일부터 매일 아침 너희 집에 갈 테니 그리 알아라. 시어머니는 제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하며 화를 버럭 내시고는 시댁으로 가시고 저와 남편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무슨 며느리는 친정에도 못 가게 하냐고 투덜댔어요. 남편은 그래도 우리 집은 제사도 없고 교회 나오라고 강요도 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남들보다 나은 것 아니냐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몰라 했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보며 이 결혼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미 결혼식도 다 올리고 했지만 혼인신고는 좀 더 지나서 신뢰가 확실히 쌓였을 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래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성격이었으나 그날은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잠이 쉽게 들지 않았고 새벽 2시 정도에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아직 밖이 깜깜한 새벽, 갑자기 누가 우리 집 벨을 눌렀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5시였어요. 남편은 원래 잠기가 매우 어두워서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 다시 자려는데 또 벨을 누르더라고요. 혼자 나가서 누군지 확인하려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남편을 흔들었지만
남편은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깊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으니 지금 문 앞이라고 하시며 얼른 문을 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현관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새색시가 아직도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고 하며 얼른 잠 깨고 밥 차릴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새벽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시느냐고 했습니다. 내가 어제 이야기하지 않았니? 너 며느리 교육한다고. 대단한 김씨 가문의 며느리가 됐으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바깥일하는 김씨 가문을 위해 아침상을 대령해야 해. 그야 여자들은 집안일만 하던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여자도 남자처럼 똑같이 일하는 시대잖아요. 저도 같이 일하고 엄밀히 따지면 제가 인철 씨보다 더 많이 돈도 받아요. 그런데 제가 왜 남편 아침상까지 차려야 하죠? 그래봤자 넌 여자일 뿐이야. 잔말 말고 얼른 쌀이나 씻고 밥 차릴 준비나 해. 시끄러운 소리에 남편이 큰 방에서 나왔는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얼른 들어가서 잠을 마저 자라고 하고 큰방 문을 닫아버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저를 주방으로 밀어넣고 쌀을 먼저 씻으라고 하셨어요. 얼결에 쌀을 씻기는 했는데 솔직히 결혼 전에 쌀을 씻을 일이 없던 제가 능숙하게 쌀을 씻을 수가 있겠어요? 쌀을 씻다가 다 흘려버리니 시어머니는 제 등을 때리며 쌀도 제대로 못 씻는 년이라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한테 혼나면서 6시까지 아침상을 차렸어요. 6시가 되자 시어머니는 남편을 깨우고 저는 출근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니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하호호 난리가 났고 그 소리를 듣자니 너무 화가 났어요. 일단 오늘은 회사에 가야 하니 그냥 넘어가는데 앞으로 이 난관을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안고 회사에 출근했는데 그날은 새벽부터 날벼락을 맞아서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출근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피곤했어요. 그렇게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남편과 같이 퇴근하고 집에 오니 집 앞에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왜 기다리고 있었냐고 하며 제 앞에서 저의 의견은 묻지도 않은 채 시어머니한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옆에서 노려봤습니다. 갑자기 날 왜 째려봐? 내가 뭐? 우리 아들이 집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그러니? 집에서도 이러니 회사에서는 얼마나 우리 아들을 잡을꼬. 하여튼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아들 잡지 마. 옛날에는 아내가 남편 얼굴도 감히 못 봤다. 어디서 감히 남편 얼굴을 째려보고 있어? 그건 그렇고 잠깐 여기 앉아봐라. 이 종이 한번 읽어봐. 시어머니는 저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네주며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종이에 적힌 내용은 다름이 아닌 아들 갖는 비법이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 황당했어요. 남자는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고 여자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하고 남자는 커피를 많이 마셔도 상관없지만 여자는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이후에 잠자리를 가지면 아들을 가질 확률이 높고 아들을 낳으려면 남자가 피곤하면 안 되니 집에서 남자는 집에서 절대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게 이제부터 이거를 무조건 지켜서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피곤하면 아들이 생기지 않으니 남편에게는 얼른 씻고 쉬라고 하고 저에게는 아침 먹은 설거지 얼른 치우고 집 정리하라고 하시고는 가셨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에 주방에 가보니 아침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먹은 음식 잔재가 그대로 있었고 그 광경을 본 저는 남편에게 네가 먹은 것이니 설거지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아까 엄마 말 듣지 못했냐며 아들 낳으려면 자기는 쉬어야 하니 집안일 시키지 말라고 하며 방에 들어가서 자더라고요.
결국 저 혼자 그 많은 설거지를 하고 짜증나는 마음에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한창 잠을 잘 자고 있는데 새벽에 또 전화가 왔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3시였고 전화 온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에 찍힌 시어머니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너무 짜증이 나서 전화를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전화가 오길래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새벽 3시야. 얼른 인철이 깨워서 잠자리 가져라. 지금 해야지 아들이 생긴단 말이다. 알겠니? 이따 집에 가서 확인할 거야. 시어머니는 새벽 3시부터 전화해서 아들을 가져야 한다고 남편을 깨워서 잠자리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들을 갖는 것이 저 혼자 노력해서 될 일도 아니고 이런 거는 아들을 갖는데 필요한 염색체를 가진 자기 아들에게 말해야지 저한테 시키는 것은 또 무슨 경우랍니까? 저는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황당해서 그냥 전화를 끊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집에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습니다. 어제 남편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때 시간이 새벽 5시였고 깊은 잠을 자던 저와 남편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기겁하며 저를 거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왜 잠자리를 안 가졌어? 얼른 아들을 낳아야 할 것 아니냐? 저는 아직 아이 가질 생각 없어요. 그리고 제가 무슨 아들 낳으려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왜 이리 아들을 가지라 말아요. 2년이 결혼했으면 아들을 얼른 가질 생각을 해야지. 네가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해준 것도 없는데 아들이라도 낳아야 할 거 아니냐? 제가 왜 한 것이 없어요? 이 집 우리 집에서 해주신 거 잊으셨어요? 고작 이딴 허름한 집 따위 하나 해줬다고 유세냐? 내 참 어이가 없어서. 네가 솔직히 얼굴이 이쁘기라냐 집이 재벌집이기라냐. 다른 며느리들처럼 사근사근한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맘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나 다 참고 아들 낳을 사주라고 해서 결혼시켰다. 그럼 빨리 네가 아들을 낳아야 할 것 아니냐? 네? 아들 낳을 사주요? 그건 무슨 소리예요? 어머니 교회 다니시는데 사주 같은 거 믿어도 돼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당황하더니 말이 잘못 나왔다며 아들 잘 낳게 생겨서 결혼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빨리 인철이 깨워서 밥 먹이고 회사 가라고 하며 후다닥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새벽 3시부터 전화해서 아들 낳으라고 닥달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맘 같아서는 당장 갈라서고 싶었지만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미안하다고 하기도 하고 자존심 센 제 성격상 결혼한 지 1달도 안 돼서 이혼했다는 이야기가 회사에 돌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일단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있기로 했어요. 다행히 그 뒤로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새벽에 오지 않았고 새벽 3시에 전화하기는 했지만 무음으로 해놔서 전화가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 매일 아들을 빨리 낳아야 한다고 하며 매일 연락을 하셨고 어쩌다 회식 때 제가 고기를 먹고 있다고 하면 크게 혼을 내셨어요. 회사에 있을 때도 커피는 절대 먹지 말라고 채비를 하셨답니다. 또한 남편은 피곤하면 안 되니 집에서 아무 일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며 집에서 설거지도 못 시키게 남편이 매일 퇴근할 때 우리 집으로 와서 감시하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랑 분명히 따로 살지만 같이 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빨리 임신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남편과 저는 노력을 했지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고 제게만 닥달하고 매일 저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시댁 어르신 대부분이 손주 소식을 바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렇게까지 손주, 그것도 아들만을 바라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강요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인지 잠도 잘 못 자고 뭔가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제가 정신병에 걸려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은 먼저 퇴근하고 저는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야근하고 밤 9시경에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고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어요. 저는 바로 들어가려다가 둘이서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몰래 엿들었습니다. TV 소리 때문에 자세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대충 내용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으면 이혼한다는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침 드라마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나 보다 싶어 별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온 저를 보더니 크게 당황해했습니다. 제가 왜 그리 놀라냐고 하자 시어머니는 아무 소리 없이 들어와서 그렇다고 하며 부엌으로 가버리시고 남편도 큰 방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데 뭔가 둘의 모습이 수상쩍더라고요. 순간 뭔가 아들을 낳으면 이혼한다는 말이 단순히 드라마의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중고 물건을 거래하는 카페에서 두 줄이 선명하게 뜬 임신 테스트기를 구매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해봤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크게 좋아하며 이제 이 아기가 아들이기만 하면 되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주말,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혼자 나갔어요. 원래는 저녁까지 먹고 올 생각이었으나 친구의 아기가 갑자기 열이 난다고 해서 생각보다 일찍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긴 했지만 벌써 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 혼자 집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가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웬 젊은 여자가 있더라고요. 그 셋은 뭐가 그리 좋은지 신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카페에 들어온 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가서 아는 척을 하려다가 그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어 보기로 했어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드려서인지 아기가 벌써 생겼다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신다니까. 그러게, 엄마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더니 결국 이루어졌잖아. 이제는 혜정이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빼앗아서 아연이와 결혼만 하면 되겠어. 그치?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제가 비록 아들을 낳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음성대로 낳은 그 아들을 제 아들이라 생각하고 주님의 자녀로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의 말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가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지려다가 혹시 몰라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그들이 앉은 테이블로 갔어요. 그들은 이곳에서 저를 만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는지 다들 깜짝 놀라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조금 전에 한 대화를 다 들었다고 말하며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된 이상 말해야겠구나. 일단 여기 앉은 이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의 외동 따님이시란다. 원래 우리 인철이는 이 따님과 결혼을 하려고 했지. 그러면 우리 인철이는 교회를 물려받고 회사를 관두더라도 목사로 계속 일할 수 있잖아? 그럼 둘이서 결혼하면 되지. 왜 저랑 결혼시킨 거예요? 목사님 따님이 젊었을 때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자궁을 적출했다지 뭐니.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우리 아들의 대를 이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이를 어쩌나 하고 주님께 주님의 일꾼이 될 손자가 필요하다고 기도를 드렸지.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오는데 인철이가 너랑 아파트 편의점에서 맥주를 먹는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일단 저 둘이 결혼을 시켜 아들을 낳은 후 둘이 이혼을 하고 그 뒤에 목사님 따님과 결혼을 시키라고 말이야. 아주 좋은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손자도 생기고 우리 인철이는 목사가 되고 말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너와 인철이 둘의 사주를 봤더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사주라더라. 그래서 바로 둘이 결혼시킨 거야. 네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지만 말이야. 상간녀는 시어머니의 말에
작게 아멘이라고 말하며 아주 감동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을 전현의 부모도 알아요? 그 교회 목사라는 사람도 이 상황 다 알고 있냐고요? 당연하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음성인데 목사님이 모르시겠니? 당연히 다 알고 지금 네가 아들을 낳아주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들을 낳고 꺼져주기만 하면 돼. 그럼 목사님이랑 내가 섭섭지 않게 챙겨주마. 근데 어쩌죠? 저 임신한 거 가짜인데. 저 임신 안 했어요. 당연히 제 뱃속에 아기도 없고요. 그때 그 2줄 테스트기는 중고거래 하는 카페에서 산 거예요. 하도 임신하라고 닥달해서 말이죠. 시어머니는 사실 임신이 아니라는 말에 화를 버럭 내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지금 머리채를 잡아야 할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머리채를 잡으니 너무 화가 나서 심장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어요. 당연히 남편과 이혼을 할 것이지만 이대로 이혼하기에는 뭔가 억울했습니다. 이들을 완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일단 카페에서 사람들이 다들 보고 있어서 카페에서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제가 녹음한 파일을 보냈어요. 제가 녹음한 파일을 들은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는 한달음에 우리 집에 오셔서 이게 다 사실이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방금 카페에서 있던 일이고 제가 들은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렸어요. 잠시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고 시할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 있는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세게 갈기셨습니다. 이 썩을 년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작자는 불륜을 저지르라고 가르치디에 정신 나간 년. 하긴 니년은 젊을 때부터 아주 싹수가 노래가지고 정신 나간 짓만 골라서 했지. 그래도 술집에서 자란 니년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이제 교회에 빠져서 그딴 짓이나 하고 앉았냐? 썩 꺼져. 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이혼해 둘이. 네, 저도 더는 참지 못하겠네요. 그동안 정이 있어서 같이 붙어 살았는데 이런 정신 나간 짓이나 하고 정말 같이 못 살겠어요. 저 혼자 늙어 죽는 한이 있어도 이제 이 사람 같이 데리고 못 삽니다. 당장 나가. 이제 당신과 나 끝이야. 아버지, 진짜 엄마랑 이혼할 거예요?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할머니, 아버지 좀 말려봐요.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너 어릴 때는 피덩이인 네가 우리 아들의 진짜 자식인 줄 알고 거뒀고 커서는 그래도 너를 키운 정이 있어서 같이 키웠어. 네가 우리 집 자식이 아니더라도 그래도 내 손주라 생각하고 키웠다. 그런데 역시 피는 못 속이지. 피는 못 속여. 지 어미 닮아서 싹수가 노란 짓만 하고 다니는 꼴을 보니 더는 너 내 자식으로도 못 두겠다. 너도 네 어미랑 같이 나가서 너네 잘난 하나님한테 기도나 하며 살란 말이다. 시할머니와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오려던 시어머니와 남편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놀라지 말고 들으라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아버지는 젊을 때 다른 분과 결혼을 하셨었고 그분이 몸이 약하셔서 아기는 없었다고 해요.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는 외모도 잘생기셨고 말도 잘했고 땅도 꽤 있었고 재산도 넉넉하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때 회사 생활을 하며 자주 가던 술집이 있어요. 그 술집은 지금 시어머니의 친정엄마가 운영하던 술집이었는데 외모도 잘생기고 돈도 꽤 있는 젊은 시아버지를 평소에 눈여겨보던 시어머니의 친정엄마가 시아버지를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만든 후 자신의 딸을 술집 뒷방에 시아버지와 같이 넣어버린 거죠. 그날 술김에 사고를 친 거고요. 그리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졌다며 찾아왔고 시아버지와 원래 결혼하셨던 분은 충격에 쓰러지셨고 그 뒤로 시름시름 앓다가 돌아가셨대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낳아 시할머니를 찾아가서 시아버지의 아이니 이 집의 며느리로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시할머니는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들이기도 하고
이 아들이 시아버지의 핏줄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어요. 이 아들이 바로 지금 제 남편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 대한 정은 하나도 없었지만 남편은 핏줄이라는 생각에 금이야 오기야 키웠다고 해요. 그러다가 남편이 6살쯤에 병원에서 우연히 혈액형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 둘 다 A형이라서 당연히 남편은 A형이거나 O형이 나와야 하는데 B형이 나왔어요. 뭔가 이상한 시아버지는 유전자 검사를 하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몰래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고 나왔어요. 집안이 뒤집히고 이혼하려 했으나 고작 6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고 그동안 기른 정 때문에 그냥 눈 감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거짓말로 결혼했지만 그래도 시할머니는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 한번 시킨 적 없었다고 해요. 어린 나이부터 술집 하시던 엄마 밑에서 자란 아이가 제대로 살았겠냐면서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딸처럼 생각했다고 합니다. 시아버지 역시 시어머니에게 여자로서의 정을 느끼지 못해 사근사근하게 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집안일 다 도와줘가며 살았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저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할머니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왔으면서 저에게는 온갖 시집살이를 다 시키려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도 그런 엄마를 말리지는 못할 망정 옆에서 더 부채질했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안 후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했어요. 두 분은 미리 말해줬어야 했는데 굳이 말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안 했다며 미안하다고 제게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시할머니와 시아버지가 가셨고 남편은 그날 저녁 집에 끝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의 모든 짐을 다 챙겨서 심부름 센터를 통해 회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녹음한 파일을 지역 맘카페와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니던 교회에도 올렸어요. 마침 교회에서 활동하던 사진이 교회 사이트에 있길래 시어머니와 남편의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기는 했지만 지인이면 알아볼 수 있을 법하게 올렸어요. 폭풍 같은 주말이 지나고 다시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자리에 심부름센터에서 보낸 남편의 짐들을 보고 이게 다 뭐냐고 물었어요. 뭐긴 뭐야, 너 짐이지. 이제 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그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진짜 잔인하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먼저 엿먹인 게 누군데 그래. 애초에 나한테 마음도 없었으면서 너 아들 낳아줄 여자 필요해서 나랑 결혼하고 나서도 목사 딸년 만나고 다니는 게 곤란하게 한 거 아니면 뭐니? 너야말로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 말에 회사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고 남편은 쪽팔린 지 회사를 나가버렸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결혼한 여직원들이 제가 맘카페에 올린 사진과 녹음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밑에 댓글을 보니 시어머니가 교회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해서인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다 나와 있었고 교회 목사 딸인 상간녀의 얼굴과 신상까지 다 나왔어요. 소문은 그 뒤로 일파만파 퍼졌고 교회는 결국 교인 수가 줄고 목사는 욕먹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시부에게 이혼당하고 남편은 제 집에서 쫓겨나고 회사에서도 쫓겨나다시피 나갔어요. 당장 오갈 데가 없어진 시어머니와 남편은 교회로 들어가 살려고 했는데 교회에서도 교회 이름에 먹칠을 했다며 쫓아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둘은 여간방을 전전하며 거짓골로 산다고 해요. 이렇게 된 후 전 시할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 시할머니는 이렇게 연이 끊겼지만 진짜 손녀딸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전 시할머니께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라고 하며
저도 할머니가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종종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전 시할머니 핸드폰으로 문자가 하나 왔어요. 전 시할머니가 밤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달려갔더니 그곳에는 전 시아버지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일이 그렇게 된 후 자신이 모질지 못해 열심히 사는 젊은 사람의 인생을 자신이 망친 것 같다며 죄책감에 시달리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몸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셨고 결국 일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전 시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켰어요. 비록 이 생에서의 만남은 너무 짧았지만 저에게는 마음이 너무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저의 첫 번째 결혼이 고달프고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선물 같은 할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는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1년도 살지 못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필요 없이 위자료 받고 아주 쉽게 헤어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 일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좋은 남자 생기면 좋은 거고 아니면 그냥 저의 인생을 살아가려고요. 지금까지 저의 기나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